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성제를 알고 또 모든 존재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삼법인 무상고무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보통 무상고무아하면 우리가 무상과 고는 어느 정도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 무아라는 개념을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를 매개로 해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온 나라는 존재가 있고 또 여태까지 경험해온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라는 게 없는가 라는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쉽게 이해하기 힘든 가르침이 무아라는 부분입니다. 그 무아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제는 그 12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전을 읽어 드렸습니다만 이 12연기가 무아를 이해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고 오늘 읽어드릴 이 경전이 또 무아를 실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펼쳐 보여드릴 것입니다. 불교에서 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체라고 하면 그 일체가 무엇입니까? 일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2처, 18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6가지 감각기관, 감각기관의 대상이 되는 6가지 대상, 눈의 대상이 되는 형상과 색깔, 귀의 대상이 되는 소리, 코의 대상이 되는 냄새, 입, 혀의 대상이 되는 맛, 몸의 대상이 되는 촉감, 촉감의 대상, 그리고 마음의 대상이 되는 마음의 대상, 거기다가 6가지 감각기관들의 아르마리를 합친 18개, 이 18개가 이 세상의 일체고 그것을 이해하는 우리 자신들의 온, 그것이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고 존재의 의미도 없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 경전은 그 18개의 모든 요소들을 분석해서 거기에 나라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분석해서 설명하는 경전입니다. 근데 이 경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설법을 듣고 6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전이 끝에 바로 나옵니다. 경전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 경전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경전은 또 좀 굉장히 지루하기도 합니다. 무아라는 요소를 가지고 눈, 귀, 코, 혀, 몸, 마음하고 또 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또다시 분석하고 또 아르마리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느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접촉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가래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집착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같은 내용을 같은 그 관점을 가지고 계속 다르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그 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책을 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내용을 잘 경청해서 마음에 새기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듣는 동안에 마음에 일어나는 일체의 어떤 의문이라든가 그 의심은 전부 내려놓고 식사를 해서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한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전 읽기가 끝나면은 그대로 경전을 읽어드릴 때 들으면서 느꼈던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일단 오랫동안 앉아있으니까 나가서 경영을 좀 하시면서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또다시 돌아와서 자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이제 중복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생략된 부분을 전부 되살려서 읽어드려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이걸 저보고 읽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생략된 부분을 찾아내서 읽어드리는데 좀 이렇게 더듬거리는 부분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경전이 무아를 이해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의식하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80페이지인데 보지 말고 책을 덮어놓으세요. 책을 덮어놓고 듣기만 잘 들어주시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바띠에 있는 제따수 아나타 빈디카 성원에 계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야 하고 비구들을 불렀고 세존이시여 하고 비구들은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올바른 의미와 표현을 갖추고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단말을 그대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나는 그대들에게 완전하고 청정한 성스러운 삶을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여섯의 여섯 묶음이다.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알았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은 대답했고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여섯 가지 안의 내부적 토대를 이해해야 한다. 여섯 가지 바깥의 토대도 이해해야 한다. 여섯 무더기의 아르마리도 이해해야 한다. 여섯 부류의 접촉을 이해해야 한다. 여섯 부류의 느낌을 이해해야 한다. 여섯 부류의 가래를 이해해야 한다. 여섯 가지 안의 토대를 이해해야 한다고 설했다. 이것은 무엇과 관련해서 설해진 것인가? 눈의 토대와 귀의 토대, 코의 토대, 혀의 토대, 몸의 토대, 마음의 토대가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와 같이 설해졌던 것이다. 여섯 가지 안의 토대를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여섯의 첫 번째 묶음이다. 여섯 가지 바깥의 토대를 이해해야 한다고 설했다. 이것은 무엇과 관련해서 설해진 것인가? 형상의 토대와 소리의 토대, 냄새의 토대, 맛의 토대, 촉감의 토대, 마음의 대상의 토대가 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와 같이 설해졌던 것이다. 여섯 가지 바깥의 토대를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여섯의 두 번째 묶음이다. 여섯 부류의 아르마리를 이해해야 한다고 설했다. 이것은 무엇과 관련해서 설해진 것인가? 눈과 형상을 의지해서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난다. 귀와 소리를 의지해서 귀의 아르마리가 일어난다. 코와 냄새를 의지해서 코의 아르마리가 일어난다. 혀와 맛에 의지해서 혀의 아르마리가 일어난다. 몸과 촉감의 대상을 의지해서 몸의 아르마리가 일어난다. 마음과 마음의 대상을 의지해서 마음의 아르마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와 같이 설해졌던 것이다. 여섯 부류의 아르마리를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여섯의 세 번째 묶음이다. 여섯 가지 접촉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했다. 이것은 무엇과 관련해서 설해진 것인가? 눈과 형상에 의지해서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나고 이 셋의 만남이 눈의 접촉이다. 귀와 소리에 의지해서 귀의 아르마리가 일어나고 이 셋의 만남이 귀의 접촉이다. 코와 냄새에 의지해서 코의 아르마리가 일어나고 이 셋의 만남이 코의 접촉이다. 혀와 맛에 의지해서 혀의 아르마리가 일어나고 이 셋의 만남이 혀의 접촉이다. 몸과 촉감에 의지해서 몸의 아르마리가 일어나고 이 셋의 만남이 몸의 접촉이다. 마음과 마음의 대상에 의지해서 마음의 아르마리가 일어나고 이 셋의 만남이 마음의 접촉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와 같이 설해진 것이다. 여섯 부류의 아르마리를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여섯의 네 번째 묶음이다. 여섯 부류의 느낌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했다. 그것은 무엇과 관련해서 설해진 것인가? 눈과 형상에 의지해서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나고 이 셋의 만남이 눈의 접촉이다.
접촉을 조건으로 해서 느낌이 있다. 귀와 소리에 의지해서 귀의 아르마리가 일어나고 이 셋의 만남이 귀의 접촉이다. 접촉을 조건으로 해서 느낌이 있다. 코와 냄새에 의지해서 코의 아르마리가 일어나고 이 셋의 만남이 코의 접촉이다. 접촉을 조건으로 해서 느낌이 있다. 혀와 맛에 의지해서 혀의 아르마리가 일어나고 이 셋의 만남이 혀의 접촉이다. 접촉을 조건으로 해서 느낌이 있다. 몸과 촉감에 의지해서 몸의 아르마리가 일어나고 이 셋의 만남이 몸의 접촉이다. 접촉을 조건으로 해서 느낌이 있다. 마음과 마음의 대상에 의지해서 마음의 아르마리가 일어나고 이 셋의 만남이 마음의 접촉이다. 접촉을 조건으로 해서 느낌이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와 같이 설해진 것이다. 여섯 부류의 느낌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여섯의 다섯 번째 묶음이다. 여섯 부류의 가래를 이해해야 한다고 설했다. 이것은 무엇과 관련해서 설해진 것인가? 눈과 형상에 의지해서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나고 이 셋의 만남이 눈의 접촉이다. 접촉을 조건으로 해서 느낌이 있다. 느낌을 조건으로 해서 가래가 있다. 귀와 소리에 의지해서 귀의 아르마리가 일어나고 이 셋의 만남이 귀의 접촉이다. 접촉을 조건으로 해서 느낌이 있다. 느낌을 조건으로 해서 가래가 있다. 코와 냄새에 의지해서 코의 아르마리가 일어나고 이 셋의 만남이 코의 접촉이다. 접촉을 조건으로 해서 느낌이 있다. 느낌을 조건으로 해서 가래가 있다. 혀와 맛에 의지해서 혀의 아르마리가 일어나고 이 셋의 만남이 혀의 접촉이다. 접촉을 조건으로 해서 느낌이 있다. 느낌을 조건으로 해서 가래가 있다. 몸과 촉감에 의지해서 몸의 아르마리가 일어나고 이 셋의 만남이 몸의 접촉이다. 접촉을 조건으로 해서 느낌이 있다. 느낌을 조건으로 해서 가래가 있다. 마음과 마음의 대상에 의지해서 마음의 아르마리가 일어나고 이 셋의 만남이 마음의 접촉이다. 접촉을 조건으로 해서 느낌이 있다. 느낌을 조건으로 해서 가래가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와 같이 설해진 것이다. 여섯 부류의 가래를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여섯의 여섯 번째 묶음이다. 다음에 비하의 논증입니다. 비하를 논증해서 보여줍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눈이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수긍할 수 없다. 눈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된다. 눈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되기 때문에 이 말도 따를 것이다. 나의 자아가 일어나고 무너진다. 그것이 누구든지 눈이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수긍할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너는 자아가 아니다. 만약 누군가가 형상이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수긍할 수 없다. 형상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된다. 형상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되기 때문에 이 말도 따를 것이다. 나의 자아가 일어나고 무너진다. 그것이 누구든지 형상이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수긍할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눈은 자아가 아니고 형상도 자아가 아니다. 만약 누군가가 눈의 아르마리가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수긍할 수 없다. 눈의 아르마리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된다. 눈의 아르마리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되기 때문에 이 말도 따를 것이다.
나의 자아가 일어나고 무너진다. 그것이 누구든지 눈의 아르마리가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수긍할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눈은 자아가 아니고 형상도 자아가 아니고 눈의 아르마리도 자아가 아니다. 만약 누군가가 눈의 접촉이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수긍할 수 없다. 눈의 접촉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된다. 눈의 접촉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되기 때문에 이 말도 따를 것이다. 나의 자아가 일어나고 무너진다. 그것이 누구든지 눈의 접촉이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수긍할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눈은 자아가 아니고 형상도 자아가 아니고 눈의 아르마리도 자아가 아니고 눈의 접촉도 자아가 아니다. 만약 누구가 느낌이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수긍할 수 없다. 느낌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된다. 느낌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되기 때문에 이 말도 따를 것이다. 나의 자아가 일어나고 무너진다. 그것이 누구든지 느낌이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수긍할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눈은 자아가 아니고 형상도 자아가 아니고 눈의 아르마리도 자아가 아니고 눈의 접촉도 자아가 아니고 느낌도 자아가 아니다. 만약 누군가가 가래가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수긍할 수 없다. 가래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된다. 가래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되기 때문에 이 말도 따를 것이다. 나의 자아가 일어나고 무너진다. 그것이 누구든지 가래가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수긍할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눈은 자아가 아니고 형상도 자아가 아니고 눈의 아르마리도 자아가 아니고 눈의 접촉도 자아가 아니고 느낌도 자아가 아니고 가래도 자아가 아니다. 만약 누군가가 귀가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수긍할 수 없다. 귀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된다. 그들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되기 때문에 이 말도 따를 것이다. 나의 자아가 일어나고 무너진다. 그것이 누구든지 귀가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수긍할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귀는 자아가 아니다. 만약 누군가가 소리가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수긍할 수 없다. 소리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된다. 그들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되기 때문에 이 말도 따를 것이다. 나의 자아가 일어나고 무너진다. 그것이 누구든지 소리가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수긍할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소리도 자아가 아니다. 만약 누군가가 귀의 아르마리가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수긍할 수 없다. 귀의 아르마리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된다. 그들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되기 때문에 이 말도 따를 것이다. 나의 자아가 일어나고 무너진다. 그것이 누구든지 귀의 아르마리가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수긍할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귀의 아르마리도 자아가 아니다. 만약 누군가가 귀의 접촉이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수긍할 수 없다. 귀의 접촉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된다. 그들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되기 때문에 이 말도 따를 것이다. 나의 자아가 일어나고 무너진다. 그것이 누구든지 귀의 접촉이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수긍할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귀의 접촉도 자아가 아니다. 만약 누군가가 느낌이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수긍할 수 없다. 느낌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된다. 그들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되기 때문에 이 말도 따를 것이다. 나의 자아가 일어나고 무너진다. 그것이 누구든지 느낌이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수긍할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느낌도 자아가 아니다. 만약 누군가가
가래가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수긍할 수 없다. 가래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된다. 그들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되기 때문에 이 말도 다를 것이다. 나의 자아가 일어나고 무너진다. 그것이 누구든지 가래가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수긍할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가래도 자아가 아니다. 따라서 귀도 자아가 아니고 소리도 자아가 아니고 귀의 아르마리도 자아가 아니고 귀의 접촉도 자아가 아니고 느낌도 자아가 아니고 가래도 자아가 아니다. 만약 누군가가 코가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수긍할 수 없다. 코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된다. 코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되기 때문에 이 말도 따를 것이다. 나의 자아가 일어나고 무너진다. 그것이 누구든지 코가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수긍할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귀는 자아가 아니다. 만약 누군가가 냄새가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수긍할 수 없다. 냄새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된다. 냄새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되기 때문에 이 말도 따를 것이다. 나의 자아가 일어나고 무너진다. 그것이 누구든지 냄새가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수긍할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냄새도 자아가 아니다. 만약 누군가가 코의 아르마리가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수긍할 수 없다. 코의 아르마리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된다. 코의 아르마리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되기 때문에 이 말도 따를 것이다. 나의 자아가 일어나고 무너진다. 그것이 누구든지 코의 아르마리가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수긍할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코의 아르마리도 자아가 아니다. 만약 누군가가 코의 접촉이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수긍할 수 없다. 코의 접촉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된다. 코의 접촉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되기 때문에 이 말도 따를 것이다. 나의 자아가 일어나고 무너진다. 그것이 누구든지 코의 접촉이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수긍할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코의 접촉도 자아가 아니다. 만약 누군가가 느낌이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수긍할 수 없다. 느낌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된다. 느낌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되기 때문에 이 말도 따를 것이다. 나의 자아가 일어나고 무너진다. 그것이 누구든지 느낌이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수긍할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느낌도 자아가 아니다. 만약 누군가가 가래가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수긍할 수 없다. 가래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된다. 가래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되기 때문에 이 말도 따를 것이다. 나의 자아가 일어나고 무너진다. 그것이 누구든지 가래가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수긍할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가래도 자아가 아니다. 따라서 코도 자아가 아니고 냄새도 자아가 아니고 코의 아르마리도 자아가 아니고 코의 접촉도 자아가 아니고 느낌도 자아가 아니고 가래도 자아가 아니다. 만약 누군가가 혀가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수긍할 수 없다. 혀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된다. 혀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되기 때문에 이 말도 따를 것이다. 나의 자아가 일어나고 무너진다. 그것이 누구든지 혀가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수긍할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혀는 자아가 아니다. 만약 누군가가 맛이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수긍할 수 없다. 맛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된다. 맛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되기 때문에 이 말도 따를 것이다. 나의 자아가 일어나고 무너진다. 그것이 누구든지 맛이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수긍할 수 없는 이유이다. 만약 누군가가 혀의 아르마리가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수긍할 수 없다.
혀의 아르마리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된다. 혀의 아르마리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되기 때문에 이 말도 따를 것이다. 나의 자아가 일어나고 무너진다. 그것이 누구든지 혀의 아르마리가 자아이다라고 말한다면 수긍할 수 없는 이유이다. 만약 누군가가 혀의 접촉이 자아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수긍할 수 없다. 혀의 접촉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된다. 혀의 접촉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되기 때문에 이 말도 따를 것이다. 나의 자아가 일어나고 무너진다. 그것이 누구든지 혀의 접촉이 자아이다라고 말한다면 수긍할 수 없는 이유이다. 만약 누군가가 느낌이 자아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수긍할 수 없다. 느낌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된다. 느낌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되기 때문에 이 말도 따를 것이다. 나의 자아가 일어나고 무너진다. 그것이 누구든지 느낌이 자아이다라고 말한다면 수긍할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느낌도 자아가 아니다. 만약 누군가가 가래가 자아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수긍할 수 없다. 가래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된다. 가래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되기 때문에 이 말도 따를 것이다. 나의 자아가 일어나고 무너진다. 그것이 누구든지 느낌이 자아이다라고 말한다면 수긍할 수 없는 이유이다. 만약 누군가가 가래가 자아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수긍할 수 없다. 따라서 혀는 자아가 아니고 맛도 자아가 아니고 혀의 아르마리도 자아가 아니고 혀의 접촉도 자아가 아니고 느낌도 자아가 아니고 가래도 자아가 아니다. 만약 누군가가 몸이 자아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수긍할 수 없다. 몸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된다. 몸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되기 때문에 이 말도 따를 것이다. 나의 자아가 일어나고 무너진다. 그것이 누구든지 몸이 자아이다라고 말한다면 수긍할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몸은 자아가 아니다. 만약 누군가가 촉감의 대상이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수긍할 수 없다. 촉감의 대상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된다. 촉감의 대상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되기 때문에 이 말도 따를 것이다. 나의 자아가 일어나고 무너진다. 그것이 누구든지 몸의 촉감의 대상이 자아이다라고 말한다면 수긍할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촉감의 대상도 자아가 아니다. 몸의 아르마리가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수긍할 수 없다. 몸의 아르마리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된다. 몸의 아르마리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되기 때문에 이 말도 따를 것이다. 나의 자아가 일어나고 무너진다. 그것이 누구든지 몸의 아르마리가 자아이다라고 말한다면 수긍할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몸의 아르마리도 자아가 아니다. 만약 누군가가 몸의 접촉이 자아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수긍할 수 없다. 몸의 접촉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된다. 몸의 접촉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되기 때문에 이 말도 따를 것이다. 나의 자아가 일어나고 무너진다. 그것이 누구든지 몸의 접촉이 자아이다라고 말한다면 수긍할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몸의 접촉도 자아가 아니다. 만약 누군가가 느낌이 자아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수긍할 수 없다. 느낌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되기 때문에 이 말도 따를 것이다. 나의 자아가 일어나고 무너진다. 그것이 누구든지 느낌이 자아이다라고 말한다면 수긍할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느낌도 자아가 아니다. 만약 누군가가 가래가 자아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수긍할 수 없다. 가래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되기 때문에 이 말도 따를 것이다. 나의 자아가 일어나고 무너진다. 따라서 누구든지 가래가 자아이다라고 말한다면
수긍할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가래도 자아가 아니다. 따라서 몸도 자아가 아니고 촉감의 대상도 자아가 아니고 몸의 아르마리도 자아가 아니고 몸의 접촉도 자아가 아니고 느낌도 자아가 아니고 가래도 자아가 아니다. 만약 누군가가 마음이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수긍할 수 없다. 마음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된다. 마음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되기 때문에 이 말도 따를 것이다. 나의 자아가 일어나고 무너진다. 그것이 누구든지 마음이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수긍할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마음은 자아가 아니다. 만약 누군가가 마음의 대상이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수긍할 수 없다. 마음의 대상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된다. 마음의 대상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되기 때문에 이 말도 따를 것이다. 나의 자아가 일어나고 무너진다. 그것이 누구든지 마음의 대상이다,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수긍할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마음의 대상도 자아가 아니다. 만약 누군가가 마음의 아르마리, 심식이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수긍할 수 없다. 심식의 마음의 아르마리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된다. 마음의 아르마리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되기 때문에 이 말도 따를 것이다. 나의 자아가 일어나고 무너진다. 그것이 누구든지 마음의 아르마리가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수긍할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마음의 아르마리도 자아가 아니다. 만약 누군가가 마음의 접촉이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수긍할 수 없다. 마음의 접촉의 일어남과 무너짐도 파악된다. 접촉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되기 때문에 이 말도 따를 것이다. 나의 자아가 일어나고 무너진다. 그것이 누구든지 접촉이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수긍할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마음의 접촉도 자아가 아니다. 만약 누군가가 마음의 느낌이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수긍할 수 없다. 마음의 느낌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된다. 마음의 느낌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되기 때문에 이 말도 따를 것이다. 나의 자아가 일어나고 무너진다. 그것이 누구든지 마음의 느낌이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수긍할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마음의 느낌도 자아가 아니다. 만약 누군가가 마음의 가래가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수긍할 수 없다. 마음의 가래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된다. 마음의 가래의 일어남과 무너짐이 파악되기 때문에 이 말도 따를 것이다. 나의 자아가 일어나고 무너진다. 그것이 누구든지 마음의 가래가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수긍할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마음의 가래도 자아가 아니다. 따라서 마음도 자아가 아니고 마음의 대상도 자아가 아니고 마음의 아르마리도 자아가 아니고 마음의 접촉도 자아가 아니고 느낌도 자아가 아니고 마음의 가래도 자아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동일시의 기원으로 이끄는 것이다. 다른 것을 내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을 이와 같이 간주한다. 자기의 눈을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이 나이고 이것이 나의 자아이다. 사람은 형상을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이 내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이 나의 자아이다. 사람은 눈의 아르마리를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이 내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이 나의 자아이다. 사람은 눈의 접촉을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이 내 것이고 이것이 나이고 이것이 나의 자아이다. 사람은 눈의 느낌을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이 내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이 나의 자아이다. 사람은 눈의 아르마리를 이와 같이 사람은
느낌까지 했죠. 눈에 가려할 차례입니다. 네? 눈에 가려할 차례. 눈에 가려할 차례. 사람은 눈의 가래를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이 나이고 이것이 나의 자아이다. 사람은 귀를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이 내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이 나의 자아이다. 사람은 소리를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이 나이고 이것이 나의 자아이다. 귀 접촉. 귀의 접촉, 귀의 가래, 귀의 느낌 다 하는데 그건 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은 코를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이 나이고 이것이 나의 자아이다. 사람은 냄새를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이 나이고 이것이 나의 자아이다. 사람은 코의 아르마리를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이 나이고 이것이 내 것이고 이것이 나의 자아이다. 사람은 코의 접촉을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이 내 것이고 이것이 나이고 이것이 나의 자아이다. 사람은 코의 접촉을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이 내 것이고 이것이 나이고 이것이 나의 자아이다. 사람은 코의 가래를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이 내 것이고 이것이 나이고 이것이 나의 자아이다. 사람은 혀를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이 나이고 이것이 나의 자아이다. 사람은 맛을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이 나이고 이것이 나의 자아이다. 사람은 혀의 아르마리를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이 나이고 이것이 나의 자아이다. 사람은 혀의 접촉을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 사람은 혀의 느낌을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이 나이고 이것이 나의 자아이다. 사람은 가래를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이 나의 자아이다. 사람은 몸을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이 나이고 이것이 나의 자아이다. 사람은 촉감의 대상을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이 나이고 이것이 나의 자아이다. 사람은 몸의 아르마리를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 사람들은 몸의 접촉을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이 나의 자아이다. 사람은 몸의 느낌을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이 내 것이고 이것이 나이고 이것이 나의 자아이다. 사람은 몸의 느낌을 이와 같이 가래를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이 나이고 이것이 나의 자아이다. 사람은 마음을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이 나이고 이것이 나의 자아이다. 사람은 마음의 대상을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이 나이고 이것이 내 것이고 이것이 나의 자아이다. 사람은 눈의 아르마리를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이 내 것이고 이것이 나이고 이것이 나의 자아이다. 사람은 눈의 접촉을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이 나이고 이것이 나의 자아이다. 사람은 마음의 느낌을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이 나이고 이것이 나의 자아이다. 사람은 마음의 가래를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이 나이고 이것이 나의 자아이다. 동일시의 소멸. 그런데 비구들이여, 이것은 동일시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다. 사람은 눈을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사람은 형상을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사람은 눈의 아르마리를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사람은 눈의 접촉을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사람은 눈의 느낌을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사람은 눈의 가래를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사람은 귀를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사람은 소리를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사람은 귀의 형상을 귀의 아르마리를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사람은 코의 접촉을 이와 같이 간주한다. 귀의 접촉을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사람은 귀의 느낌을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사람은 귀의 가래를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사람은 코를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사람은 냄새를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사람은 코의 아르마리를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사람은 코의 접촉을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사람은 코의 느낌을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사람은 코의 가래를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사람은 혀를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사람은 맛을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사람은 혀의 아르마리를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사람은 혀의 접촉을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사람은 혀의 느낌을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사람은 혀의 가래를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사람은 몸을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사람은 촉감의 대상을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사람은 몸의 아르마리를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사람은 몸의 느낌을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사람은 몸의 가래를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사람은 마음을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사람은 마음의 대상을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사람은 눈의 아르마리를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사람은 눈의 접촉을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사람은 마음의 느낌을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사람은 마음의 가래를 이와 같이 간주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잠재적인 성향입니다. 비구들이여, 눈과 형상에 의지해서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난다. 이 셋의 만남이 눈의 접촉이다. 눈의 접촉을 조건으로 해서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난다. 사람이 즐거운 느낌에 접했을 때 만약 그 사람이 기뻐하고 환영하고 거기에 매달린다면 탐욕의 잠재적 성향이 그 사람 안에 자리 잡는다. 사람이 괴로운 느낌에 접했을 때 만약 그 사람이 슬퍼하고 한탄하고 애통해하고 가슴치고 통곡하고 낙담한다면 혐오의 잠재적 성향이 그 사람 안에 자리 잡는다. 사람이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 접했을 때 만약 그 사람이 느낌에 관련해서 그 느낌의 근원, 사라짐, 그 느낌의 만족감, 그 느낌의 만족이 가져올 위험, 그 위험으로부터의 도피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무지의 잠재적 성향이 그 사람 안에 자리 잡는다. 비구들이여, 즐거운 느낌에 대한 탐욕의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괴로운 느낌에 대한 혐오의 잠재적 성향을 폐기하지 못하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 대한 무지의 잠재적 성향을 뿌리 뽑지 못하고 무지를 버리지 못하고 진정한 지혜를 일으킴이 없이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의 끝을 만드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귀와 소리에 의지해서 귀의 아르마리가 일어난다. 이 셋의 만남이 귀의 접촉이다. 귀의 접촉을 조건으로 해서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난다. 사람이 즐거운 느낌에 접했을 때 만약 그 사람이 기뻐하고 환영하고 거기에 매달린다면 탐욕의 잠재적 성향이 그 사람 안에 자리 잡는다. 사람이 괴로운 느낌에 접했을 때 만약 그 사람이 슬퍼하고 한탄하고 애통해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낙담한다면 혐오의 잠재적 성향이 그 사람 안에 자리 잡는다. 사람이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 접했을 때 만약 그 사람이 느낌에 관련해서 그 느낌의 근원, 사라짐, 그 느낌의 만족감, 그 느낌의 만족이 가져올 위험, 그 위험으로부터의 도피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무지의 잠재적 성향이 그 사람 안에 자리 잡는다. 비구들이여, 즐거운 느낌에 대한 탐욕의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괴로운 느낌에 대한 혐오의 잠재적 성향을 폐기하지 못하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 대한 무지의 잠재적 성향을 뿌리 뽑지 못하고 무지를 버리지 못하고 진정한 지혜를 일으킴이 없이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의 끝을 만드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마음과 마음의 대상에 의지해서 마음의 아르마리가 일어난다. 이 셋의 만남이 접촉이다. 접촉을 조건으로 해서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난다. 비구들이여, 즐거운 느낌에 대한 탐욕의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괴로운 느낌에 대한 혐오의 잠재적 성향을 폐기하지 못하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 대한 무지의 잠재적 성향을 뿌리 뽑지 못하고 무지를 버리지 못하고 진정한 지혜를 일으킴이 없이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의 끝을 만드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잠재적인 성향의 버림입니다. 비구들이여,
눈과 형상에 의지해서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난다. 이 셋의 만남이 접촉이다. 접촉을 조건으로 해서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난다. 사람이 즐거운 느낌에 접했을 때 만약 그 사람이 기뻐하고 환영하거나 붙들지 않으면 탐욕의 잠재적 성향이 그 사람 안에 자리 잡지 않는다. 사람이 괴로운 느낌에 접했을 때 만약 그 사람이 슬퍼하고 한탄하고 애통해하거나 가슴치고 통곡하고 낙담하지 않는다면 혐오의 잠재적 성향이 그 사람 안에 자리 잡지 않는다. 사람이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눈의 느낌에 접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느낌에 관련해서 느낌의 근원, 사라짐, 그 느낌의 만족, 그 느낌의 만족이 가져올 위험, 그 위험으로부터의 도피를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면 무지의 잠재적 성향은 그 사람 안에 자리 잡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사람이 즐거운 느낌에 대한 탐욕의 성향을 버림으로써 괴로운 느낌에 대한 혐오의 잠재적 성향을 폐기함으로써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 대한 무지의 잠재적 성향을 뿌리 뽑음으로써 무지를 버리고 진정한 지혜를 일깨움으로써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의 끝을 만드는 것, 이것은 가능하다. 비구들이여, 귀와 소리에 의지해서 귀의 아르마리가 일어난다. 이 셋의 만남이 접촉이다. 접촉을 조건으로 해서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난다. 사람이 즐거운 느낌에 접했을 때 만약 그 사람이 기뻐하거나 환영하거나 붙들지 않으면 탐욕의 잠재적 성향이 그 사람 안에 자리 잡지 않는다. 사람이 괴로운 느낌에 접했을 때 만약 그 사람이 슬퍼하거나 한탄하거나 애통해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낙담하지 않는다면 혐오의 잠재적 성향이 그 사람 안에 자리 잡지 않는다. 사람이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귀의 느낌에 접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느낌에 관련해서 느낌의 근원, 사라짐, 그 느낌의 만족, 그 느낌의 만족이 가져올 위험, 그 위험으로부터의 도피를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면 무지의 잠재적 성향은 그 사람 안에 자리 잡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사람이 즐거운 느낌에 대한 탐욕의 성향을 버림으로써 괴로운 느낌에 대한 혐오의 잠재적 성향을 폐기함으로써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 대한 무지의 잠재적 성향을 뿌리 뽑음으로써 무지를 버리고 진정한 지혜를 일깨움으로써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의 끝을 만드는 것, 그것은 가능하다. 마음과 마음의 대상에 의지해서 마음의 아르마리가 일어난다. 이 셋의 만남이 접촉이다. 접촉을 조건으로 해서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게 느껴지는 느낌이 일어난다. 사람이 즐거운 느낌에 접했을 때 만약 그 사람이 기뻐하거나 환영하거나 붙들지 않으면 탐욕의 잠재적 성향이 그 사람 안에 자리 잡지 않는다. 사람이 괴로운 느낌에 접했을 때 만약 그 사람이 슬퍼하거나 한탄하거나 애통해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낙담하지 않는다면 혐오의 잠재적 성향이 그 사람 안에 자리 잡지 않는다. 사람이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마음의 느낌에 접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느낌에 관련해서 느낌의 근원, 사라짐, 그 느낌의 만족, 그 느낌의 만족이 가져올 위험, 그 위험으로부터의 도피를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면 무지의 잠재적 성향은 그 사람 안에 자리 잡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사람이 즐거운 느낌에 대한 탐욕의 잠재적 성향을 버림으로써 괴로운 느낌에 대한 혐오의 잠재적 성향을 폐기함으로써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 대한 무지의 잠재적 성향을 뿌리 뽑음으로써 무지를 버리고 진정한 지혜를 일깨움으로써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의 끝을 만드는 것, 이것은 가능하다. 다음 마지막에 해탈로 이르는 길입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봄으로써
잘 배운 고귀한 제자는 눈에 대한 미몽에서 깨어나고 형상에 대한 미몽에서 깨어나고 눈의 아르마리에 대한 미몽에서 깨어나고 눈의 접촉에 대한 미몽에서 깨어나고 느낌에 대한 미몽에서 깨어나고 가래에 대한 미몽에서 깨어난다. 그는 귀에 대한 미몽에서 깨어나고 소리에 대한 미몽에서 깨어나고 귀의 아르마리에 대한 미몽에서 깨어나고 귀의 접촉에 대한 미몽에서 깨어나고 귀의 느낌에 대한 미몽에서 깨어나고 귀의 가래에 대한 미몽에서 깨어난다. 그는 코에 대한 미몽에서 깨어나고 냄새에 대한 미몽에서 깨어나고 코의 아르마리에 대한 미몽에서 깨어나고 코의 접촉에 대한 미몽에서 깨어나고 코의 느낌에 대한 미몽에서 깨어나고 코의 가래에 대한 미몽에서 깨어난다. 그는 혀에 대한 미몽에서 깨어나고 맛에 대한 미몽에서 깨어나고 혀의 아르마리에 대한 미몽에서 깨어나고 혀의 접촉에 대한 미몽에서 깨어나고 혀의 느낌에 대한 미몽에서 깨어나고 혀의 가래에 대한 미몽에서 깨어난다. 그는 몸에 대한 미몽에서 깨어나고 접촉의 대상에 대한 미몽에서 깨어나고 몸의 아르마리에 대한 미몽에서 깨어나고 몸의 접촉에 대한 미몽에서 깨어나고 몸의 느낌에 대한 미몽에서 깨어나고 몸의 가래에 대한 미몽에서 깨어난다. 그는 마음에 대한 미몽에서 깨어나고 마음의 대상에 대한 미몽에서 깨어나고 마음의 아르마리에 대한 미몽에서 깨어나고 마음의 접촉에 대한 미몽에서 깨어나고 마음의 느낌에 대한 미몽에서 깨어나고 마음의 가래에 대한 미몽에서 깨어난다. 그리고 마음의 가래에 대한 미몽에서 깨어난다. 미몽에서 깨어남으로써 그는 냉정하게 된다. 냉정함을 통해 그의 마음은 해탈한다. 해탈하게 되면 지혜가 온다. 해탈했다. 고 그는 이해한다. 태어남은 부서졌고 청정행은 이루어졌고 해야 할 일은 모두 마쳤다. 더 이상 어떤 존재계로도의 윤회는 없다. 이 말은 아라한이 되면 선언하는 말입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은 세존의 말씀에 만족하고 환희하였다. 그리하여 이 설법이 행해지는 동안 집착을 벗어남으로써 60명의 비구들의 마음은 번뇌로부터 해탈했다. 이상입니다. 사두 사두 사두. 어머니 일어나는 마음을 접어놓고 이 경전을 들었을 때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잠시 일어나서 경영을 하셨다가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좌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